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통일부는 혁신과 소통을 위한 제13기 통일부 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통일부 혁신 어벤져스는 공직문화 개선과 정책 효율화 등에 대한 청년 공무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일부 내 2030 세대 직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발대식에 참여한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미래 세대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직 및 정책 운영에 잘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하며 좋은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어린이 통일교육 그림 동화 참매 나나의 선택과 놀이북 출발 한반도 자유탐험대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어린이 통일교육 도서는 유아와 어린이들이 자유와 통일의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와 놀이 방식으로 기획됐습니다. 도서는 각 지역별 공공도서관, 통일관 등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자료마당에서 PDF 형태의 국문, 영문 전자책과 함께 오디오북으로도 제공됩니다. 미국과는 더욱 신중하게, 러시아와는 친밀하게 편승 외교를 보이고 있는 북한. 한반도를 둘러싼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내부 상황은 어떤지 2025 북한 국내 정세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정세에 대해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박영재 박사님 그리고 박아람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좀 외부적인 시선에서 북한을 좀 다뤄봤는데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북한이. 대북 제재도 여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달라진 것 같지만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북한 내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김정은이 당 창건 80주년을 기념을 해서 천리마 시대를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에 김일성 주도로 온 사회가 전후복구를 했던 게 이제 천리마 운동 시기거든요. 1958년 이후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집단적으로 계속 그 집단주의를 강화하고 그 사상학습을 강조하고 동원 체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반혁명 세력에 대한 척결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이에요. 온 사회를 대남이나 아니면 이제 대외 적대심을 고조시키면서 북한 체제를 다시 한번 집단주의 체제로 만들려고 그 하는 기획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김정은 하면 3대가 이어온 정권 있잖아요. 근데 김일성, 김정일 선대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을 지탱시켰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통일, 연방제 통일안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런 노선을 이제 김정일 서서히 부정하면서 이렇게 왔었는데 2023년 12월 당 전원회의 때 공식적으로 남북 관계는 적대적 이국가라고 하고 24년에 각종 통일 관련한 민족 관련한 모든 부서를 다 폐지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그 단어들을 다 하고 지도에서도 남쪽을 표기 안 하기 시작하고 뭐 날씨도 이제 남쪽 날씨는 안 다루고 완전히 이제 이 공식적으로 모든 제도에서 이렇게 이제 남쪽을 지우게 하는 그런 게 가장 큰 전략적 변화죠. 이거는 이제 이 북한 체제의 주민이나 아니면 이제 특히 엘리트들이 남조선 해방이라는 혁명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혁명의 이유 하나를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과 다르게 북한 체제의 국가 전략을 변화시킨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출연진들 오셨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사명은 조국 통일, 민족 해방이었는데 그게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습니까? 통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큰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조차 사실 잘 모를 것 같거든요. 북한이 뭐 남북 통행 도로를 폭파시키고 아니면 철도까지 폭파시키면서 이제 적대적 두 국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하기도 했고 아 이제 더 이상 이제 통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실생활에 뭔가 미치는 그런 큰 영향이 있을까요? 남한 사회에서도 그 남북 관계를 아예 적대적 이국가 같이 아니면 두 개 국가로 뭐 적대적이지 않더라도 평화적 이국가로 만들자라는 이제 의견들이 공론화된다 하면은 당장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다는 영토 조항과 그다음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모든 이 행정부의 중요한 임무 조국 통일을 위한 거거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희도 국회의원 할 때도 다 선서에 민족의 통일을 위한 게 중요한 임무거든요. 헌법에서 가치로 삼고 있잖아요. 헌법을 바꾸지 않으나 이제 이 네. 국가 의무를 쉽게 논다라는 건 이제 반헌법적인 행동인 건데 문제는 그런 여론이 젊은 사이에서 있다면 과연 남북한이 진짜 두 국가가 될 수 있는가? 아니 몇몇 사람이 그걸 원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가능한 건가? 왜냐하면 한반도가 지금 이 상태가 되기까지는 애초에 우리가 원해서 분단이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그만 사이좋게 지내자 또는 뭐 우리 원래 사이 나빴으니까 나쁜 걸 인정하자 한다고 과연 이 80년의 역사가 완전히 셋업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역사는 전 세계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통일 담당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북한에서 많은 인권 문제가 자행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각 나라가 돼버리면 우리가 사실 내정 간섭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탈북자를 받는다든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이런 통일 운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인권적인 그게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제 중요한 이유인데 만약에 저희가 진짜 그렇게 두 국가로서 헌법까지도 다 개정이 만약에 된다. 저희가 그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런 분들 받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할 이유도 없어지는 거고 네. 망명을 받느냐 그렇죠. 또는 아니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죠. 뭐 이런 거고 더 중요하게 얘기했던 이제 이 인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법 제도적으로 이웃이라도 이들이 힘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또는 이제 권고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국가를 공식화되고 헌법마저도 정리하되면 우리가 사실 개입하는 것 자체도 국제법의 기준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데. 더 예. 진짜 심각한 거는 뭐냐면 예. 영토법 문제로 인해서 NLL 문제가 좀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독도처럼 우리가 이제 NLL 쪽에 그 서해안을 그 한국에 유리하게 점유하고 있는데 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NLL 영토를 흔들어 놓는다면 한반도가 지금 현재 섬같이 돼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다 끊어. 완전히 다 이제 완전한 섬나라가 돼버리는 거죠.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차단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여러모로 이제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게 이건 뭔가 군기를 잡는 건지 간부들을 더 바짝 쫀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돼요. 어떻습니까? 노동당 창건 80주년하고 내년에 이제 9차 당대회가 1월 달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북한을 다시 김정은이 자신이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이제 체제로 내부를 집결시키려고 하는 게 김정은 정권의 의도거든요. 근데 그 일은 누가 하겠어요? 간부들이 해야죠. 그럼요. 그 주민들, 인민들을 김정은이 어떤 독재 국가도 그 독재자가 정치를 하는 그런 국가는 없어요. 독재자가 모든 국민들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을 거기는 신이 만나면 돼야죠. 독재자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자신의 의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간부들이기 때문에 간부들이 완전히 이 인민들을 인정받고 그 성과는 자기에게 가고 그들이 잘못하는 건 그들의 잘못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간부를 계속 조이게 하면서 이 체제를 재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그럼 있겠습니다. 간부들이 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느냐.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굉장히 후퇴했잖아요, 그동안.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2025년에? 20승 10 정책을 해서 각 지역에 20개 시군 단위에서 이제 지방 공장을 비롯해서 이와 함께 뭐 병원이나 교육시설이나 아니면 양곡관리소를 동시에 이제 구축하면서 지방의 자력갱생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김정은 정권의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고려하는 거는 첨단 전략 무기를 더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첨단 전략 무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함께 이 중앙에 좀 과감한 투자가 좀 있어야 돼요. 중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은 그 러시아나 이제 중국의 밀수도 지금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만강이나 압록강 다리도 다시 재건하고 이러면서 이제 외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오는 건 중앙 차원에서 하고 각 지방에서는 그때까지 지역에서 알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을 지방 차원에서 하는 거고 중앙은 이 자력갱생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외부 자원과 외부와의 거래 이런 것들 되게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현재 투트랙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으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지는데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뭐 공포 정치를 하던 아니면 어떤 다른 타협안을 찾던 김정은이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현재 지정학이 북한 체제에 되게 이롭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집권도 그러고 트럼프는 북한에게 실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관심 있는 척을 하는 거죠. 왜 관심 있는 척을 하냐? 동아시아 내에서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 좀 말썽꾸러기처럼 활동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이- 존재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 말썽꾸러기를 나는 컨트롤 하면서 이 지역의 그 안전 보장은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그걸 도와주는 거에 대한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고. 저 방위비 분담금을 그렇죠. 분담금도 올릴 수.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데도 말썽꾸러기 행동이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군수 산업이나 아니면 미국의 그 오일 산업들을 발전시키는데 되게 그 유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다고 실제 전략적으로 합의를 볼 만한 건 없어요. 근데 그걸 일종의 좀 정치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일종의 쇼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 거에도 이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일종의 좀 정치 쇼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국제 정치에서도 그런 이 이벤트적인 정치 쇼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북한이 그런 이벤트를 하기에는 동아시아를 관리하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행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미국이나 북한이 서로 뭐 만나서 얘기를 해도 뭐 이상하지 않고 실제 효과가 없어도 실제 보여줄 것이 있다. 그렇죠. 보여줄 것이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팔아먹을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면 서로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도처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게 그들에게 되게 중요한 사안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통일연구원 박영조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2025년 북한 정세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전망을 또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저희 통일 담담은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통일 담담.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로 통일교육의 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교육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됐는데요. 통일 현장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북한에서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상현실로 북한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주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VR을 활용해서 아리와 떠나는 북한 어린이로 하루 살기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머리에 디스플레이 장비를 착용하면 준비 완료. 어지러워. 내가 왜 이런 데 와 있는 거야? 뭐야? 내 얼굴 왜 이래? 야, 나 키가 왜 이렇게 작아졌어? 아니, 아니지. 아리야? 아이, 듣고 있어? 나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저거 북한에 살고 있는 한 청소년의 몸으로 집과 학교를 다니며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교과서를 꺼내시오. 어떤 교과서를 꺼내야 하는 거지?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가방을 선택하고 알맞은 교과서를 찾아보세요. 이야기 곳곳에는 직접 몸을 움직이며 소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평소에 있던 피로가 좀 풀리고 북한에 없어지고 중요한 장면이 네, 우리 오늘 북한 어린이로 하루 살기 VR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VR을 하니까 뭔가 내 눈앞에 실제 북한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느껴져서 신기했고 VR을 벗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한국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북한과 마주한 곳, 파주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즐겨 찾는 통일교육 현장입니다. 전쟁과 분단, 통일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북한에서의 하루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북한 청소년의 몸에 들어가서 그 청소년이 살아가는 하루를 대신 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학교에 가고 어떤 교과목을 배우고 어떤 체험을 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내용은 탈북민들도 인정할 만큼 실제 북한의 모습을 잘 담아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을 보여줬을 때 실제로 그 북한에
삶이랑 유사함을 느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북한의 실상, 인권 상황, 그리고 자유의 중요성을 상호작용을 통하여 재미있고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볼 수 없잖아요. 실생활을 어떻게 하고 가정이 어떻게 생겼고 그런 부분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요 VR 체험하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됐습니다. 청바지도 자유롭게 입고 다니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여행증이라는 또 증명서가 있어야 돼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상현실로 북한에서의 하루를 체험한 시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직접 경험해보세요.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